한번 이제 이번에 그런 이제 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온 대화 중에 하나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.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자기의 그 수행과 깨달음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. 이제 어떤 이런 대화의 자리에서 그래요?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.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. 너 그 소리를 어떻게 알지?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? 저는 그냥 지금 시계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뭐예요? 왜 너 그 소식 어떻게 알았지? 갑자기 그럼 무슨 소식이요?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. 시계 소리 이야기한 사람을 보고 지금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, 너 그 소식 어떻게 알았지? 아니 뭔 소식을요?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? 제가 뭐 어땠다고 해요?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계 소리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경험이 이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.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속세 어디서 이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 좀 한번 들어봐요. 네. 들어봐요. 그래서요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이 일단 왔으니 이제 그러면 보림에 하면 된다든가 좀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겠지. 그런데 보림은 모르겠어.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걷다든가 이렇게 걷다 갑자기 막 어떤 이 기쁨이 일어났다. 희열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이 희열이 얼마나 갔다나 그 1년이 갔다고 그랬나? 아버님?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아니 그냥 그 희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모르겠어.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지? 모르겠어. 그래서 다시 이해가 일어날 때까지 10년이 걸렸대. 10년이.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지식들이죠. 들어봐도 알다시피 자 몽기 선생, 법상 스님, 해암 선생 그래요. 10년을 도대체 무슨 10년을 헤맸대.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. 10년. 그러다가 어떤 분과의 대화에서 다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의심이 없었다고 그래요. 자,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너 그 소식 어떻게 알았어?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소식이 온 거라고. 그 소식을 전해준 거라고.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래서, 누구나, 가령 그런 소식이 와도 한 10년이나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것을 보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게 일어난 줄도 모르고, 왜 그렇게 깊은 줄도 모르고, 그 다음에 10년이나 다시 깜깜해져가지고, 그러니까 그것을 보림이라 한다면은, 그럼 앞에 있는 그것을 소식이다, 깨달음이다, 견성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뭔 소식이 같은 거예요? 그러니까, 시계 소리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소식이라는 거야. 응? 시계 소리가 왜 소식이죠? 그러니까, 자, 머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? 네. 응?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냥 모름이 일어난 거야. 네. 자,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어봐요. 자, 그런 거예요. 그러면은,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,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, 사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선생님이, 야, 그 소식 어떻게 알았어? 라고 하니까, 이게 뭐지? 이렇게 됐던 거고, 그것이 분명했다면 10년이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을 텐데, 다시 모르는 상태가 됐던 거죠. 근데 사실은, 모르는 거잖아.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.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그것을 거꾸로 그럼 그 깨달음이 아니잖아요. 깨달았다고 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거기서 명백히 안 하는데 가령 그런 그런 말에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. 부정을 안 하지만은 그럼 그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서 보림이 지나서 그렇다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맥락 속에서 이거 깨달음이라고
견성이라고 규정한다는 얘기잖아. 그렇다면 이 보림이란 말이 없어야지. 마지막에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야지. 그럼 보림이란 말이 없겠지?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. 우리 도반 중에도 비싼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. 그래서 중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와서 법회에서 한번 그분도 중도님이 또 서울법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서 시계소리에 대한 체험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인데 다시 한번 전화가 왔죠. 그럼 제가 올려놔서 다 들어봤죠. 마늘 냄새. 마늘 냄새가 이렇게 이 경험되는 이 찰나에 어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기쁨같이 동반돼서 그 희열을 주체치 못할 정도의 희열이 느껴지고 이래서 도대체 막 혼자서 그 희열에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대화가 올라가 있죠. 물론 그 말의 내용으로 보면은 문맥에 가령 말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요. 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.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그 맥락, 말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옛날 시계소리 하면 똑같을 텐데 시계소리가 이번에는 마늘 냄새였으니까 마늘 냄새가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 경험이야. 그런데 그럼 이 경험이 뭘까? 이 경험이 뭘까? 자, 아까 앞에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의 경험에서는 너 그 소식 어떻게 들었지? 어떻게 알았지? 뭐요? 몰랐어. 근데 조금 있으니까 희열이 나는데 여기는 이 경험이 있자마자 희열이 났어. 그 다음에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단지 경험이 아니야. 단지 경험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냐면은 요 경험과 마늘 냄새라는 생각의 내용과는 다른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각이 된 거지. 자, 그냥 이 냄새의 경험이 아니야. 자, 시계 소리가 들린다는 단지 이 경험이 아니야. 단지 이 시계 소리가 들린다는 이 현상 경험 이게 아니야. 우리는 당연히 봐요. 관념으로 이해를 하죠. 맨날 제가 이 생각과 들림과 들리면이라는 생각의 내용을 맨날 이야기해요. 그런데 항상 같이 들리는 것 같죠? 아예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죠? 내용으로 경험되는 것 같죠? 그런데 중도님의 경험은 뭐야? 진짜 이 냄새가 맡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과 내용이라는 경험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네 라는 게 자각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이 냄새라고 하는 이 경험이 아니야. 응? 자, 여기는 그것만 그 경험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? 나도 모르겠어.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.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사람이 갑자기 마늘 냄새가 근데 이게 다를 때하고 확 달리 비슷한 기쁨하고 동반돼서 이게 다를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. 다르게 느껴졌어요.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? 뭔가 달라서 그럼 야, 그거 붙잡지 마. 그럼 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이야. 이랬을 거예요. 그런데 뭐야? 그게 아니라 나는 냄새가요? 갑자기 팍 그랬는데 그렇대요. 이 작용과 이 냄새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거하고가 완전히 다르대요. 그러니까 지금 냄새로 맡았다, 마늘 냄새를 맡았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대요. 라는 거예요. 자, 이런 이해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. 이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이해,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. 또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또 뭐라고? 내가 맡는다 이런 난이 무엇을 맡냐는 그런 것이 아니대요. 그냥 그 경험일 뿐이대요. 작용일 뿐이대요. 그것은 이제
우보고서 대화라든가 다른 들었으니까 뭐 이게 작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중도님 말이 내 말하고는 같지 않고 내 말에 비추면 말은 틀렸을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지금 그 경험이 다 드러난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알 수 없다. 이것도 아니죠? 네? 자, 또 한번 들어봐요. 자, 그 다음에 봐요. 제일 처음에 냄새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 중에 한 분의 경험과 같다고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. 지금 분명히 들리는 이 시계 소리 있잖아요. 그래, 냄새가 분명히 있어요. 냄새라는 게. 자,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계 소리가 있잖아요라고 하는 이것만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모른다라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라고 그랬어요. 왜냐면 거의 뭐 졸고 있었대요. 거의 졸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대요. 그런데 어떤 소리 어떤 질문이 들자마자 그 순간에 나서 그냥 그랬대요. 자, 이런 경험 상태는 같은데 봐요. 일어나는 게 달라요. 일어나는 게 그것만 딱 되는 것 같아요. 시계 소리 소리 이거와 냄새 똑같아요. 자, 사람은 이렇게 수없이 냄새에서도 자각이 날 수 있고 소리에서도 자각이 있었고 보임에서도 자각이 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게 아니라 자, 그 경험은 사람에 따라 수없이 다르지만은 한 사람은 뭐예요? 그냥 소리. 근데 이게 어떻다고? 이게 뭐라고?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소식 어떻게 알았냐고, 뭐예요? 모르겠는데? 근데 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수없이 맡아는 냄새인데 그 순간 확 다르게 느껴졌어?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이 특별했지. 우리가 뭐 맨날 마늘 집어 눈물 줄줄 나고 매운 냄새 다들 맡지?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?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아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뭐가 달랐을까?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게 확 느꼈을 때, 그러네. 내용이라고 하는, 우리가 들은 내용이라는 거와 실제 경험, 이것이 다른 경험이네. 그리고, 이 맞는 이 순간, 그냥 내가 맞는다, 안 맞는다, 어따 저따 이런 게 아니네. 그러니까 그냥, 여기 주체가 없이 그냥 작용이고, 그런데 다른 작용이네. 라는 이해가 같이 있기 때문에, 이 사람은 덫이 깜깜해질 수가 없죠. 물론 착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또 그렇지만 근본적인 깜깜함이고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에 빠졌다가도 이 기억에 의해서 계속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걸어간다면 그 자각은 엄청난 기쁨이 왔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야, 너 그 소식 어떻게 알았어? 라고 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? 어쩐데요? 몰랐어. 한참 뒤에야 막 기쁨이 나타나는 거야.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?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있자말자 그 찰나에 그냥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거야. 그럼 이 기쁨과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?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봐요. 한 사람의 경험은 뭔지 몰라.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간을 도대체 뭔지 또 몰랐어. 캄캄했어. 한 사람은요, 그게 아니라 착각되는 그 순간, 기쁨이 나는 그 순간 모름이 없어졌어요.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그러고 난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다르죠. 그러면은 그 경험에 그러면 내용이 있는 건가? 내용이 있는 건가? 중도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있나요? 뭐 암기해야 될 게 있나요?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암기해요?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암기해요? 아니, 자기 경험으로서 그것이 분명히 되고 나면은 그런 말은 이런 경험에서 말이 나올지언정 이 내용에서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. 네? 선생님?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걸 이제 아니. 봐요.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가 아니라
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거기 따라서 나오지. 이런 경험을 했으니 말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야. 그런 게 아니야. 그 경험이 있으면 그냥 그 경험에서 다음에 그냥 일어나. 그냥 일어나게 돼. 그러니까 기억하고 말고가 아니야. 그러면은 이것이 자각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말은 다 다른 말로 나오게 돼. 자, 이 경험이 차이인데 그러면은 그 순간 그것이 몰랐어. 무슨 수식인지도 몰랐어.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? 이제 가령 뭐라 그럴까? 그 다음에 온 이해.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.